수직선 그려서 판단하는 것까지 가면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 잘 연습해 보세요. 시간 좀 많이 쓰시면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영상은 뭐 중구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실종되셔가지고 알림 문자 올리시는 바람에 대표역 2번 설명한 게 다 잘렸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 때 어디까지 잘렸나 확인해보니까 대표역 2가 통으로 날아갔어요. 나는 목이 터져서 설명을 했는데 통으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건 다른 학원 거 올려드릴게요. 다른 학원 거 온전하게 다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최근 거 그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유튜브 링크 달고 거기에 내가 그 타임 랩스? 뭐 그거 해놓을게요. 몇 번까지가 대표형 2번이다 라는 걸 내가 올려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대표형 3번은 패스. 걔는 실생활 문제인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패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실생활 문제라서 패스하고요. 대표형 4번 들어가겠습니다. 대표형 4번 들어가려면 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디어들을 좀 점검하면서 가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점검에 집중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쪽에 좀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면서 답지랑 같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지랑 잘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연습 잘 해봐야 돼 오늘 거는. 근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항상 얘기를 할 거고 4번 5번 얘기할 때 항상 그 소리 하고 있을 거야. 이거 제일 미련하게 푸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게? 제일 미련하게 푸는 애들이 이거 제일 미련하게 푸는 애들은요 이거 외우는 애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근이 모두 양수야? 저거. 두근이 모두 음수야? 이거.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 저거. 외우면 작살난다. 왜냐면은요 왜 외우지 말라 그러냐면은 표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같이 안 줄 수도 있어 표현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표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표현의 자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저 조건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것만 떼떼떼떼 외워가지고 이것만 쓰면 되겠지. 아유 개쉽네.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오늘 프린트를 드렸는데 그 프린트도 오늘 몇 개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프린트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다 가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오늘 정시 끝나겠네? 25분 동안 계속 설명할 내용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까를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그게 왜 판단이 되어야 됩니까를 내가 계속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속 그림을 보여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내가 그리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그림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그러면서 판단해야 되는 기준들이 생기는데 그 기준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단계를 그렇게 잡아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대표형 4번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림을 먼저 좀 그려서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이 여기는 2차 함수로 우리가 그려질 테니까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그때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랑 저기는 x축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y는 제로라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몇 개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몇 개의 근을 가져라. 몇 개의 근을 가져라. 첫 번째 조건이 몇 개의 근을 가져라? 그치. 2개의 근을 가져라. 같이 적으면서 오시면 돼요. 1번 그래서 2개의 근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2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x축이 여기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그치? 2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주는 게 맞다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2개의 점에서 만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교점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로 잡아. 근데 둘 다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다 뭐가 돼야 된대요? 지금 현재 알파도 베타도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번은 모두 다 플러스가 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예요. 저도요. 양수예요. 이거를 현재 증명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1번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를 먼저 보여주는 게 1번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1번 판단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판단해주면은 작살이 내버린다는 거야. 왜? 이걸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건 얘는 모두 보여줘야 되냐면 일단 근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건 0이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0보다 오른쪽에 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 맞지? 근데 이 그림과 되게 장난을 좀 쳐볼까, 내가? 그러면은 요 조건에서 만약에 0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붕 뜨는 애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0 되는 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애도 원칙적으로 보면 말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말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뭐야? 상황은 비슷한 거지. 근데 얘는 뭐는? 얘는 확실한 건 근은 없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요런 장난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까지 우리는 다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 얘네들을 하려면 그래서 다 압축할 건 압축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압축이라는 걸 진행을 하니까 그 압축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선 양수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게 필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도 보여줘야 되냐면 이 2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냐면 실근이 존재한다도 보여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아니면은 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수인 뭔가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모두 가치는 좀 보여줘야 되냐면 실근의 존재성. 이것까지도 가치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를 모두 판단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근의 존재성인데 얘네들을 판단해주는 식이 그 유명한 바로 무슨 식입니까? 실근의 존재성을 얘기해주는 그 유명한 식이 무슨 식이에요? 그게 판별식이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식이 판별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근의 존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활용할 거고 그 판별식을 활용했을 때 저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2의 배수니까 그래서 나는 짝수 판별식으로 그대로 계산하겠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2K를 그래서 2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2차랑 상수를 곱한 거. 그래서 2차항의 개수 1과 상수 3K 더하기 4를 곱한 거를 그대로 빼주면 답이 되겠네요. 이거라서 그래서 얘네들 약분해준 다음에 가니까 그래서 난 여기 있는 K제곱에서 나는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4까지 해줍니다. 그때 얘가 두 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어떻기만 하면 될까요? 두 근을 갖는다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크다는 맞는데 얘가 크다와 동시에 누구도 가능하냐면 같다까지는 돼요. 왜냐면은 얘가 두 근이라고 했지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무슨 근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냐면 중근을 가져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근도 원칙적으로 이거거든. 이렇게 해서 겹치는 근이 이렇게 되는 것도 원래는 근이 두 개야. 그게 지금 현재 숫자가 똑같으니까 한 개 처리를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근도 두 개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얘는 중근까지 다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중근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얘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줄 수밖에 없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얘네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므로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분해 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K-4랑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대로 보여주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아래로 올라긴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과 4니까 그럼 크거나 같다 범위는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로 읽어주면 돼요. 그럼 크거나 같다 범위잖아.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요?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은 되나요?
그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래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근이 두 개를 가집니다. 라는 것부터 증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증명 끝났으니까 다음 거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음 거 증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증명해줘야 되는 것. 그럼 얘네 근이 다 양수래. 이거 증명하면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수인 근 두 개의 특징이 있죠. 그럼 양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이 양수야. 그럼 오히려 우리는 그 숫자들을 더해보고 곱해봐도 돼? 아니면 안 돼? 더해보고 곱해봐도 될까? 안 될까? 양수면? 되겠지. 맞아요? 왜? 더해봐도 확실한 건 숫자는 모르지만 얘네들의 부호는 결정이 가능할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납득해요? 더해봐도 우리는 부호는 결정해 줄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곱해봐도 부호가 결정이 돼? 아니면 안 돼? 곱해봐도 부호는? 그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양수라는 것의 힘은 더해도 부호를 바꾸지 못하고 곱해도 부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우리는 여기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였던 마이너스 2K로 두 근의 곱을 2차분의 상수였던 여기는 3K 더하기 4로 잡아줬을 때 얘네 둘 다. 그러면 진짜 근들을 더하고 진짜 근들을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니까 둘 다 0보다 어떻다라는 결과를 가져주기만 하면 끝나게 되는 걸까요? 얘는 그래서 둘 다 0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양수 두 개 더하면 뭐야? 플러스. 다시 그럼 두 근을 더한 것도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플러스 두 개를 곱한 거지. 그럼 곱한 것도 0보다 크니까 작으니까? 크다.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찾아주게 되면 범위가 다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K가 0보다 작고요. 왜?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그럼 쟤는 넘어가고 3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K가 누구보다 크다가 나오냐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얘네 둘의 범위와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범위를 잡아줬을 때 이 파란색들의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진짜 정답일까요? 그치, 얘들 다 겹치는 거 찾아줘야 돼요. 싹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셋의 공통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겹치는 범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수직선을 쫙 그려서 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겹치게 되는 범위를 수직선으로 이렇게 쫙 그려서 보게 되면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제일 작은 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0이고 그 다음에 이쪽 어딘가에 4가 있을 건데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애들 중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0보다 작은 애까지 여기까지 해서 잡아준 전체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즉 연두색과 빨간색, 파란색을 다 아우르고 있는 범위를 읽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디가 정답일까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그게 정답인데 어디야? 연두색, 빨간색, 파란색을 다 아우르고 있는 범위가 어디지?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1 여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준 게 되는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얘 정답 구하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그래서 커요. 누가? 여기 있는 K가.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라고 얘기해주게 되면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얘네 두 개의 판단 기준을 파악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니네가 하다 보면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결국 외워버리더라고. 근데 얘는요, 시작할 때 절대 외우면서 푸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이런지는 한두 번 정도는 좀 해보고 계속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속 반복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야 니네가 데이터가 조금 변형이 돼도
그 비슷한 데이터구나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외워버리고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은요. 당장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근데 내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2학년 가셨을 때. 요거는 2학년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수능에도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러면 1번의 질문? 1번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납득됐어요? 1번 됐지? 그럼 일부러 내가 1번에서 되게 자세하게 보여줬으니까 2번과 3번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3번은 답을 내드릴게요. 2번은 1번이랑 너무 똑같아서 2번은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번하고 프린트 바로 넘어갈 건데 2번 봐. 2번은 그냥 아이디어만 잡고 가. 2번에서 내가 원했던 그래프는 똑같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몇 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첫 번째 조건 동그라미 쳐봐. 몇 개의 실근을 가지래? 몇 개의 근을 가지시래요? 그치. 동그라미 칠 건 2개의 근을 가지시래요. 그러니까 1번 2개의 근을 가지시고. 근데 여기 2개의 근을 가진 게 모두 다 양수가 되겠으면 좋겠답니까? 아니면 음수가 됐으면 좋겠답니까? 2번엔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예요. 다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2개를 잡아주면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알파로 그럼 여기를 베타로 잡았을 때 얘가 다 0보다 이번에 어떠란 얘기냐면 작은 쪽에 있어라 이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란 얘기는 0이 이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뭐야? 1번이랑 하는 방법이 너무 똑같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를 것 같아? 얘는 너무 똑같지.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위치만 달라졌다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든 저 그림이 나오든 무조건 2개의 판단 기준 나와야 돼. 첫 번째 판단 기준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다 뭐가 된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치? 이거 보여주는 순간 1번 무조건 두 근을 판단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음수를 판단해주는 게 어차피 더하기랑 곱하기니까 빼기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진짜 숫자를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빼기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호를 안 바꿔주는 친구는 어차피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로 봤을 때 그럼 생각해봐. 음수야. 마이너스 2개란 말이야. 마이너스 2개를 다 더하면 양수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개 더하면? 얘는 무조건 음수죠. 그러니까 더한 거는 무조건 음수야. 그럼 저기 있었던 마이너스 2k가 음수가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2를 곱한 것은 3k 더하기 4라고 아까 찾았습니다. 그러면 얘네 음수끼리 곱했습니다.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죠. 반대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음수끼리 곱한 건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곱한 거는 동일하다야. 더한 것이 달라졌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얘기하려면 어쨌든 뭐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해주는 거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얘기해줄 수 있으려면 뭐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나 뭐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판별식. 실근이 있다부터 증명하고 오라 그랬지 내가 무조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존재해요 라는 것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해 주게 되고 그 실근의 존재성은 똑같이 우리가 뭘 활용해서 보여줄 거냐면 실근의 존재성은 똑같아요. 나는 무조건 판별식을 가지고 보겠음.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근의 부호를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을 잘 이용해서 답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번은 1번이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범위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건 직접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 둘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즉 두 근의 부호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과정까지 데이터를 쌓으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나도 이렇게 뽑아내기까지 데이터를 많이 쌓았을 거잖아?
학교 시험 문제들을 다 보면서 데이터를 충분히 나는 쌓았을 거잖아요. 너네도 그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처럼 안 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되면 돼. 학교 시험에서는. 알겠지? 나 지금 여기 안 보고 설명하잖아요. 그치? 책 안 보고 너네만 보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 경지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많이 연습하세요. 청라는 이거 무조건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다른 지역은 안 내요. 이 동네는 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동네 서구는 꼭 내더라고요. 잘 연습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2번까지는 이렇게 보는데 3번은 개 쉬워요. 이건 진짜. 3번은 1, 2번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왜냐? 봐봐. 3번은 똑같이 동그라미 좀 쳐볼래? 뭐가 있으래? 이제 계속 감 좀 잡으면 뭐가 있으래? 3번에서 계속? 그치? 동그라미 채권 두 근이 있으시래. 그러니까 두 근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해볼까? 두 근이 서로 부호가 같아야 된대 아니면 달라야 된대? 이거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똑같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고 X축이 무조건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하나도 아니야. 무조건 두 개여야 돼. 왜? 0이 분명히 그 사이에 있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얘가 플러스고 얘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증명 끝났지. 일단은 몇 개의 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얘 무조건 두 개 가져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는 걸까 아니면 없는 걸까 지금은? 얘는 없어요. 왜? 어차피 증명이 돼버렸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갖지 않는 이상 얘는 두 근을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다를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이 이미 두 개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근의 존재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근의 존재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건 어떤 거는 보여줘야 되냐면 얘네들이 진짜 봤을 때 그럼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진짜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3번에서 증명하실 거는 그래서 하나 바로 뭐냐면 근의 부호가 뭐 했다는 거는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냐면 불일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달랐습니다는 증명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증명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진짜 뭐를 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얘네들을 증명하는 진짜 유일한 방법은 뭐를 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양수다 음수다를 판단해주는 게 합과 곱이었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과 곱을 잘 활용해봐.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보여주면 돼. 누구만 딱 부호가 결정될까요? 합한 거 곱한 거? 합한 거? 곱한 거? 지원이는? 얘네들 일단 의견 갈렸어. 얘네들 의견 갈렸어. 너는? 어? 얘는 바꿀 거야? 곱한 거로? 곱한 거? 정답이에요. 곱한 거. 왜? 더한 거는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에 따라서 진짜 둘을 빼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둘이 빼는 거의 부호는 진짜 확실하게 정해줄 수 없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는 절대값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곱한 거는 확실하지. 무조건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곱한 것은 무조건 확실하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거든요. 풀마 곱하면 마이너스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거 둘을 곱한. 그래서 나는 3K 더하기 4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두 근의 곱이니까 얘가 그냥 대놓고 뭐 하면 되냐면 0보다 작다. 하나 풀어주면 끝나요. 됐죠? 이거 하나만으로 나 두 근 가지고 있고요. 부호가 다릅니다를 다 증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 이거 하나만으로 이 그림이 대놓고 설명이 되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그림이 설명이 바로 돼버리면 끝난 거야. 이것만 판단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K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 그래서 3으로 나눠준 게 정답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시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숙제로 남긴 건 2번입니다. 얘는
한번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잘 연습해 보시고 프린트 잠깐만 해볼게요. 한 문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 좀 가보시게 되면 그래. 한두 개 정도 푸는 방법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세요. 프린트 2개만 좀 같이 보고 넘어가자면 요것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배웠던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특히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원하는 조건을 완성하는 것.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랑 여기 5번 정도까지 보면은 아마 나머지들은 웬만하면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 10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드린 프린트 10번까지가 딱 지금처럼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 10번까지 풀어오시고 그 원래 숙제로 주어졌던 프린트도 마찬가지 그 4번에 해당하는 유형까지 풀어오시되 그거는 빼고 풀어오시면 돼요.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 그러니까 그 실수한 문제들이 있지. 뭐 삼각형 구하시오, 뭐 삼각형의 길이 구하시오, 뭐 원의 둘레 구하시오, 뭐 이딴 문제 있더라고. 그건 빼. 알았죠? 여기까지 있냐? 걔네들은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실수한 문제들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한번 보여주기도 했고 니네 이 동네에서는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된다 여기까지는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차라리 나오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 지금 걔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보세요. 잘 봐. 여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정도까지만 좀 더 보고 마무리 짓을게요. 자, 질문. 내가 지금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질문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뭐가 대놓고 다르대? 첫 번째 조건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대놓고 다르다는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로. 그치, 밑줄.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하라. 이거지. 근데 내가 이것만 줬으면 내가 이 문제를 들고 올 이유가 없죠. 왜? 이건 아까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다른 거와 별개로 하나 더. 얘는 뭐가 또 같다라는 조건을 같이 줘버렸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열받아. 누구? 절대값이 같다는 거. 그럼 이 둘을 같이 그림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그림으로 해석해 볼래요? 그냥 진짜 그림을 그려볼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누가 봐도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일단은 몇 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이 방정식을 봤을 때 이 방정식이 일단 몇 개의 근을 가지게 해를 2개의 근을 가지게 하라 그랬으니까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게 그려주대. 2점에서 만나게 그려주대. 여기까지는 납득하셨죠? 여기까지 괜찮지? 가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2점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되 그러니까 여기 x축을 이렇게 잡아주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근 2개가 실제로 생기면서 여기는 하나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잡아요. 근데 여기는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같으래요? 아니면 다르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대놓고 달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달라라. 다시?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0은? 그래, 여기 어딘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쪽에 0이 있는 거야. 그럼 잡았죠. 그럼 0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뭐야? 오케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1번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만 보면 돼? 곱만 보면 돼? 1번 조건 판단을 위해서는 한만 봐? 곱만 봐? 1번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을 보면 될까요? 곱을 보면 될까요? 이걸? 곱만 보면 되는 거야. 왜? 우리 아까 증명했거든. 곱한 게 부호가 완벽하게 다 정해진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더한 거는 부호를 모른다. 알고 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두근의 곱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니까 여기 있었던 a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14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0보다 어떠면 돼? 얘가 0보다 어떠면 돼? 그치,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패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는 풀어주고 원래 이거 하나만 가지고 푸는 거였으면 내가 이 문제를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두근의 보호가 서로 다르다. 1번은 이미 이걸로 증명 끝났는데 얘네들 뭐가 아예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여기 뭐가 같다? 절대값이 같다. 됐어?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진짜 뭐만 다른 아이들인 거야? 부호만 다른 애들. 다시 얘기하면 부호만 다르고 숫자는? 무조건 똑같은 애들이었던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저기 있는 베타를 기준 잡아요. 이 베타가 양수니까. 그럼 여기 있는 베타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알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베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더하면은 얘는 숫자가 무조건 분명해지게 하나로 딱 떨어지죠. 그럼 얘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되죠? 이거 무조건 0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값이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오히려 나는 2번 조건에서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될 거냐가 드러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차 1분의 1차항의 계수 나는 a제곱 빼기 a 빼기 u 이렇게 잡아준 게 두근의 합인데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란 얘기냐면 둘 더하란 얘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베타랑 마베타 더해볼래요? 얼마가 돼요? 베타랑 마베타 더하면? 둘 더하면? 얘는 0이 되겠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진짜 더해봐 빼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베타 빼기 베타 해보면 0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된다라는 조건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뭐냐면 이 범위를 만족해주고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구하세요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얘는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되게 생겼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 중에서 진짜 저 범위를 만족해주는 애 하나만 찾아. 그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둘 다가 만족해? 그럼 둘 다 정답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주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런 2번 같은 변주를 줘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야.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래, 곱하기가 음수가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모든 시중문제집은 저거를 연습을 시켜요. 저게 다야. 시중문제집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시중문제집만 풀 건 아니잖아. 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학교 시험 문제는 시중문제집에 있는 거를 섞거든요. 교묘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묘하게 섞으려면 이딴 거 붙이면 되는 거야. 저기 2번 같은 조건 붙이면 섞은 거잖아. 시중문제집에는 다루진 않거든. 마플 같은 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그냥 대놓고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잘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들도 다 그런 문제들로 많이 구성을 해놨으니까 잘 연습해 보시면 돼요. 5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조건부터 나눠볼게요. 얘도 그러면은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파악하셔야 됩니까? 이 문제도 보는 순간 얘 몇 가지 조건 파악하셔야 돼요? 두 가지죠. 그러면은 밑줄 그어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서로 다른 뭐에 실근을 갖는다. 첫 번째 조건이 서로 다른 뭐에 실근을 갖는다? 그치, 부호가 다르다. 1번.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1번 조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주어진 게 누구 비교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비교한 게 누구죠? 대놓고 얘기해봐. 누구 줬어요? 두 번째 조건이? 그래.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 뭐냐면 이거야. 내가 지금부터 플러스라고 붙일게요 하는 친구의 절대값과 마이너스라고 붙일게요 하는 친구의 절대값을 비교한 거야. 진짜 누구냐면 숫자들을 비교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 누가 더 크대? 플러스 쪽 아니면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이 더 크다. 여기 괄호치고 얘가 2번.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도 돼요. 그럼 여러 개 있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해석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지.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일 이해하기 빠른 건 그림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게 되면 얘가 누가 봐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X축과는 대놓고 두 개 점을 갖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 알파 잡고 여기 베타 잡았을 때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일단 같지 아니면 다르지? 일단 둘이 부호가 다르지. 그거 먼저 우리가 보여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일단 달랐지. 그러니까 일단 둘의 부호가 완벽하게 다르니까 그래
네가 지금부터 마이너스면 내가 지금부터 플러스라고 하겠다. 0은 여기 알파랑 베타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겠다. 여기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베타 그 사이 어딘가에 0이 있다야.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쪽 아니면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건 플러스 쪽에서 0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야? 아니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0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야? 그치? 플러스 쪽에서 0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절대값은 애초에 0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는 게 절대값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지, 가람이도. 그러면은 생각해봐. 0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데 알파 쪽에 붙여야 된다는 소리야? 베타 쪽에 붙여야 된다는 소리야? 알파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에 간격을 쟀을 때 여기가 이제 절대값 알파였던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간격을 쟀을 때 여기를 쟀을 때 얘가 절대값 베타가 되었대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1번 조건 파악하는 건 알겠지. 둘의 부호가 달라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근의 곱을 가지고 보면 판단하면 끝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1번 조건은 가볍게 풀어요. 왜? 1번은 두근의 곱을 구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채 2차분의 상수함 마이너스 나는 괄호 a제곱 빼기 1을 계산해 준 게 0보다 작다 풀면 되니까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쵸? 2차 부등식은 꿀인데 문제는 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 말고 지금 이제 무언가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관건이고 숨은 내용이고 그거를 우리가 잡아주면서 가는 것이 필요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거를 판단해주는 것 자체가 절대값의 대소비교거든. 그럼 물어볼게. 이 숫자 그대로 대소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숫자 그대로 대소비교를 한다 했을 때는 더하기로 하는 게 맞을까요? 빼기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도? 빼기? 빼기 더하기. 그냥 진짜 이 두 개 숫자를 비교한다 했을 때는 얘는 차라리 더하기가 낫지. 왜? 더하기 자체가 부호가 달라지니까 빼기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그래서 절대값 대소 비교를 해주는 건 그래서 나는 둘을 더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더하면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의해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a제곱에 나는 여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우리가 두근의 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 친구가 플러스 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빼봤자 플러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진짜 큰 거에 작은 거 빼봤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얘는 그냥 열린 2차 부등식을 푸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실근의 부호 판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실근 부호 판단하는 건 이런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생각은 다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을 활용해서 정답을 유도한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실근이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근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판별식을 쓰는 거고 얘처럼 이미 두 개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는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지원이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해보니까 여기는 빡세죠? 여긴 많이 빡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진짜 빡세요. 빡센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써서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쪽 아이디어를 토대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로 볼게요. 고생했습니다.